최근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일본 언론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자 방크는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듯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모든 매체를 동원해 방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이버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한국 알리기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크는 이에 대해 한국인들의 여론을 모아 일본이 화들짝 놀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크는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우길기, 송기정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들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인지하고 이에 비판 포스터를 제작해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방크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축하, 도쿄올림픽 신규 종목 3관왕 스가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터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하고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우길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게 허용했고 올림픽 박물관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둔갑한 것을 비꼬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된 포스터에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청원 주소도 게시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크는 한국 선수단에 독도를 홍보하는 캔배지 2,000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와 도쿄올림픽 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IOC가 일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IOC가 독도가 정치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지리적 표기라고 규정했기에 정치적 선전을 근거로 착용을 금지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나섰는데도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성어봉송 지도에 표시된 독도는 순수한 지리적 표기로 정치적 의도가 없기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 영토도 아닌 곳을 표기하고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헛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방치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한국인과 재외 동포가 적극 나서 세계인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에서는 이 기사가 1위에 랭크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 악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자. 방크는 한국 정부로부터 활동 자금이 나온다. 민간을 가장한 정부기관이다. 국가에 대한 존경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다. 한국인 모두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강한 반발의 댓글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일 도쿄올림픽 개막식 한국 선수단 독도 배지 달고 입장, 네티즌 찬동이라는 기사와 2일 게재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요구되는 독도 관련 상품의 착용이라는 기사에도 반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주된 댓글 내용은 일본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실력 행사를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하려면 ICJ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본다는 댓글과 꼭 그 배지를 달고 입장해서 자격 박탈 사태가 벌어지길 바란다는 댓글에 공감이 높았습니다. 일본과 IOC가 신성한 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생각 못하고 열폭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누구 하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없다는 것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방크는 일본의 적극적인 독도 침략에 대해 이전과 다른 창의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가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판단한다면 작은 섬이지만 바닷속 해양 영토의 관점에서 독도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독도의 면적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섬을 합쳐 18만 7,554제곱미터이지만 영토의 크기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영토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70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바다의 독도 면적의 3,500배입니다. 바다에 드러난 높이는 서도 168m, 동도 약 98m이나 바다 밑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하면 2068m로 이는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독도가 외로운 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안에도 산이 있으며 그 산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동해바다 속 독도 인근에는 높이 1000m가 넘는 해산이 4개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 영토를 수호한 영웅들의 이름, 김인우 해산,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해양 영토 개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양 영토의 가치를 알고 개발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 근처 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노맨스 포트는 과거엔 바다 위 군사 요새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27년을 목표로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항, 도로, 농업지구, 해상풍력, 전력 장치가 갖추어진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바다 위에 축구장 18개 넓이의 인공에너지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33년 완공 예정인 인공섬에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300만 가구가 쓸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400개 넓이의 거대한 인공섬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2070년 완성이 목표인 인공섬엔 장차 3만 5천여 명의 거주 공간이 생기며 도로와 전철은 시내로 연결됩니다. 만약 한국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관광지로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며 동해바다 속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해바다를 향한 일본의 해양 영토 침략 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해양 영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지금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확대해야 합니다. 바다는 더 이상 과거 제국주의의 패권과 침략의 통로가 아닙니다. 21세기 한국은 바다를 세계의 평화와 화합의 길로 만들어 아시아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양 문화대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인공섬을 세워 해양 자원을 활용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면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도 해양 문화대국인 한국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의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에 따라 방침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관중 수용을 주장했던 일본 정부의 한 강요는 이제 유관중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의 간부도 지난 4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사실상 패배한 것을 두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과학적으로는 일부 무관중이 바람직하지만 더는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중 없이 열리는 개폐회식에 브라운관을 통해 한국 선수단의 독도 배지를 딴 모습이 더 선명히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